안녕하십니까. 이시영 TV입니다. 이제 백신이 왔으니까 그전처럼 아주 막연한 그런 상태는 아니지만 그래도 백신이 왔다는 그것만으로도 사람들은 심리적으로 이제는 이제 끝나간다. 그런 생각은 누구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우리는 언제쯤 이제 백신이 차례가 돌아오려는지 우리는 아직 조금 적어도 한 여름은 지나야지 뭐 어떻게 넉넉 잡고 올해 한 해가 계속 우리는 이 상태로 지내가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.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정말 이 팬데믹에서 우리가 어떻게 정말 회복을 할 수 있느냐 이제 회복력이 소위 복구력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로 되어 있다. 그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.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차피 이제 당한 건 당했지만 그래도 여기서 빨리 이제 정말 복구해서 평상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과연 이게 얼마나 걸릴까? 뭐 어떤 학자들은 영영 그전 상태로는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. 뭐 경제 회복은 더 늦을 것이다. 뭐 상당히 비관적인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. 그러나 어떤 나라든 우리에게는 참 위대한 힘이라는 게 뭐냐? 이 복구력이 있습니다. 이걸 영어에서는 resilience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. 이것은 정신과에서도 가령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았다. 그러면 스트레스로부터 우리가 참 그 받은 상처를 이겨내고 복구하기 위해서는 이 resilient 해야 되는데 이 세계적인 이 석학들이 보기에는 이 resilient 해야 되는데 실제로 나라마다 하는 대책은 그게 상당히 취약한 것 같다.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 점에서 대만이 최고로 이 모범 국가다.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이제 참 어떤 테크놀로지가 오면은 어떤 기술이 하나가 발달이 되면은 그 기술이 새로운 문제를 또 만듭니다. 그러면 새로운 문제를 만들면은 그걸 또 제어할 수 있는 기술이 또 생깁니다. 그래서 이 과학자들한테는 야, 너 그러다 보면 환경오염이 되고 뭐 엉망으로 될 텐데 그런 이제 환경오염이 되면 또 환경오염을 제어할 수 있는 기술이 또 개발이 된다. 이게 이제 과학자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. 그래서 그 참 인문학 하는 사람들하고 그 점에서는 상당히 그 의견이 달라지는 이런 데가 바로 거기입니다. 그러니까 여러분 옛날에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시오. 자동차와 마차 한번 생각해 보세요. 그 편리함이라든가 스피드라든가 이거는 뭐 자동차에 따라올 수가 없죠. 그러나 어느 쪽이 더 위험합니까? 정말 자동차로 인해서 생기는 스트레스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이 도시의 정말 이 공해 80%는 자동차가 만든다 그럽니다.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은 참 자동차와 이 우마차하고는 이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정말 자동차가 위험한 겁니다. 그렇게 테크놀로지는 항상 이런 위험 요인을 우리가 감수를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. 우리가 정말 이 불이 나면은 정말 이 불이 나면은 어떻게 이 대형 화재를 막을 수 있을 것인가. 어떨래 보면 뭐 완전히 그 나라에는 비행기도 못 들 정도로 아주 심한 이런 산불도 있고 우리도 뭐 강원도에서 한 번씩 당하고 나면은 정말 참 한국 지도가 바뀔 정도로 엄청난 피해를 입히는 것이 이 산불입니다. 그러나 근데 또 그런 데 대해서 시스템이 또 이 화재 경보기라든가 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 발달이 되는 것도 이게 사실입니다. 그러니까 우리는 한국은 이번에 정보전에서 한국이 이겼다. 그렇게 이 사람들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. CCTV라든가 혹은 또 휴대전화의 위치 정보라든가 또 신용카드에서 얻을 수 있는 정보라든가 이런 거를 전부 동원을 하고 또 그리고 전원 검사를 한다. 이것도 참 한국다운 발상이다. 이렇게 할 수 있는 나라는 세계에서 한국밖에 없다.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. 자, 여러분 그러나 이제 기술이 개발이 되면은 그 기술로 인한 여러 가지 피해를 또 제어할 수 있는 기술이 또 발달이 된다. 그러나 이게 이제 더 심해지면은 여러분 가령 핵병기 이건 뭐 어떻게 더 이제 컨트롤할 수가 없습니다. 이제 이거는 인간이 도저히 새로운 기술로 핵병기를 막아낼 수 있는 이런 것은 아직 개발이 안 됐다.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양반들은 참 재밌는 이야기를 합니다. 우리가 이게 전기 발전을 1kW를 만드는 데는 사망자가 원자력을
했을 때 사망자는 한 사람이라 치면은 석유를 쓰면 243명이 죽는다는 겁니다. 또 석탄을 쓰면 387명이 죽는다는 거예요. 그게 그만큼 원자력이 제일 안전하다. 그런 이야기입니다. 그렇게 어떻게 보면은 이런 것이 정말 국가 발전과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다.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이게 참 어떻게 보면은 우리 때로는 요즘 이 참 워낙 그 미디어가 발달이 돼 있고 또 개인 정보까지도 싣는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이 소위 부정적인 바이어스, 이 네거티브 바이어스라 그러는데 이 부정적인 편견에 우리가 잘 빠진다. 근데 이 사람들은 이게 정말 참 이 문제가 된다. 그러니까 이건 정말 미디어 보도에 이게 죄가 있다. 이게 정말 좀 요즘은 뭐 이 거짓말 그런 정보 뉴스도 많이 나오고 이제 그렇지 않습니까? 실제로 이 사람들은 보면 좋은 뉴스는 잘 안 나온다는 겁니다. 그거는 뉴스감이 안 돼. 하여튼 나쁜 뉴스라야지. 이게 막 아주 신이라고 나쁜 뉴스가 돌면은 뭐 사고가 나서 몇백 명이 죽었다 그러면 막 그 신문사 또 방송국은 막 모두 흥분이 돼 있다는 겁니다. 그리고 이제 이게 그 사건이 크면 클수록 이 뉴스가 되는 겁니다. 그리고 이제 정말 더 시끄럽게 보도를 하고 난리가 난다. 실제로 이 빈곤 문제만 하더라도 지난 200년 사이에 세계 인구의 90%가 빈곤으로 이게 전 문제가 됐는데 지금은 그게 10%로 줄었다는 겁니다. 그러나 그걸 아는 사람은 없어. 왜? 신문에서 보도를 안 하니까. 이제 이런 이야기들입니다. 그리고 또 이 코로나 사태만 하더라도 신환이 몇 명 생겼다. 뭐 병원이 몇 명이 죽었다. 또 병원 베드가 모자란다. 이제 이런 부정적인 쪽만 잔뜩 이야기를 하지. 실제로 이게 가령 생존자가 몇 명이다. 그래서 태어난 사람이 얼마다. 뭐 회복된 사람이 얼마다. 이런 이야기는 잘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. 이제 전문가들은 필터 버블이다. 그렇게 이야기합니다. 이렇게 우리 한국 미디어 사람들은 이게 부정적인 뉴스만 자꾸 이렇게 필터링 해서 이게 내놓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정보에 넘어가게 된다. 그런 이야기입니다. 정말 어떤 편견을 갖게 되는데 빠지기 쉬운 이런 독자들의 그걸 제일 잘 아는 사람들이 매스미디어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심리를 잘 알면서도 또 잘 알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부정적인 뉴스만 자꾸 발표하는 게 아닌가. 그러니까 이게 점점 이 정보가 우리 인간의 뇌에 얼마나 심각한 이 영향을 끼치는지 정말 이 미디어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참 우리가 조심을 하고 그 사람들의 그런 네거티브 바이어스에 빠지지 않게 정말 미디어에서 정말 참 책임 의식을 갖고 우리가 참 잘해야 되겠다. 자, 이런 것들이 참 우리 한국은 예를 들면 참 이 정보 전쟁이 한편 벌어지고 있으면서도 정말 그 정보를 잘 활용을 해서 이 팬데믹을 그래도 그만큼한 수준에서 우리가 방어를 하고 있다는 것은 참 놀라운 일이다.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.